안녕하세요. 중고차 빡차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 그런 차들 좀 피하고 싶잖아요. 아, 진짜 이 차는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고질병도 많이 나오는 차.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현직 정비사분들은 어떤 차를 최악의 차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점검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비사분들을 만나보고 내가 수리를 많이 해봤는데 이 차는 진짜 사지 마라. 지금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랑 한번 가보시죠. 중고차는 빡차. 중고차를 부장님이 수리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차는 웬만하면 중고차를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차가 있어요? 타보는 아무래도 컨트리네. 그놈의 미니. 옛날 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좀 연식 좋은 것들 말고. 그렇죠. 아직은 연식 좋은 게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네.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네. 앞전 모델들은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 영상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도 고치고 있는 미니도 있어요. 지금 4개월째 고치고 있는 미니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환불을 다 해드렸는데 그 이제 여성분이 사셨는데 그거 지금까지 수리하고 있어요. 그거 아직까지 수리 중인 거예요? 그거 지금 4개월째 수리 중이야. 와 대단한데요. 뭐 부품을 못 구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계속 수리를 못 하고 계신다는데 부장님 생각했을 때는 국산차, 수입차 통틀어서 진짜 이거는 웬만하면 안 샀으면 좋겠다는 게 1등이 미니. 이유는 하자가 많이 터진다. 하나 터지는데 네. 걔네들은 뭘 작업을 하려도 네. 엔진도 거의 내려야 되고 아니면 앞에 무조건 범프나 서포트나 다 탈거를 해야 되고. 정비성도 용이하지가 않네. 우리 예전에 한번 그런 것도 있었걸요. 어떤 거? 제주도에서 오셨던 분인데 네. 그때 컨트리맨 사갔을 때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이거 나가면 엔진 바로 퍼질 것 같은데 이랬는데 진짜 일주일 만에 퍼졌어요. 근데 그 소리 듣고도 그냥 구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이거 뻗을 것 같다라고 한 얘기하셨는데도 500 정도는 아마 퍼지면 한 500 정도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네. 그 일주일 만에 퍼졌대요. 옛날 미니들은 그냥 내가 이 차가 한 대지만 난 사실 두 대를 샀다. 여기에는 차 한 대 값이 플러스가 돼 있다. 웬만하면 연식이 오래된 미니는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중고차 탑 1은 미니였습니다. 중고차는 빡차. 형님, 이제 오늘 주제는 현직 정비사들이 봤을 때 절대 안 사는 중고차. 미니 말고, 왜냐면 미니는 앞쪽에 다 얘기를 했어. 저희가 이제 미니는 기본 전제로 깔고 가자고요. 이제 미니는 그런 거고. 형 지금 미니도 내 차를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어, 제일 정비성도 안 좋고 어, 하자도 많이 나는 차 어. 레인지로버. 이게 거의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요즘 잘 나가는 디스커버리 4 이런 애들은 그나마 괜찮아.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얘네들은 괜찮은데 오히려 이보크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레인지로버로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제일 많아요? 뭐 일단은 엔진 쪽도 엔진 쪽이고 누유도 많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매연,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는 매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 매연 때문에? 뭐 DPF 이런 쪽 문제예요? 그러면은 형님이 이제 얘기한 게 미니, 그 레인지로버 큰 거나 작은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벤츠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신형 뭐 S 나온 애들은 하자가 진짜 많아.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 뭐 어떤 하자가 많아요? 일단은 뭐 라이트가 멀쩡하다가도 네. 다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네. 라이트 스키가 잘 차. 아, 그러면 다 타는 경우가 많거든. 네. 그거에 뭐 에어 서스펜션 네. 뭐 그런 문제도. 그냥 A부터 Z까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거네. 얘들은 네. 희한하게 차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W222 그전 모델들 보면 차가 괜찮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네. 모든 잡다한 기술들은 다 넣어놨어. 그러면서 트러블이 생겨. 그러니까 옛날 약간 레인지로버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갖다 다 놓으니까 넣어놓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중국에 의존해서 어. 중국산을 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막 짱치 하잖아요. 근데 벤츠가 난 좀 아쉬운 거지. 사실 벤츠 하면 예전에 진짜 1등이었는데 지금은 짱치라는 뭔가 분리명예를 안고 있잖아. 근데 사실 뭐 중국에서 뭐 자본을 쓰던 안 쓰던 차만 잘 만들면 되는 건데 차가 문제가 너무 많아, 내가 봐도. 그거 오죽했으면 네. 뭐 보그 같은 경우도 네. BM 엔진 쓴다고 그러고. 지금 그냥 BMW 엔진에 BMW 미션에 내가 봤을 때 BMW가 짱인 것 같아. BMW 엔진 갖다 놓으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 다음부터. 그죠? 벤츠에다 BMW 엔진을 얻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니,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네. 걔네들 거 쓰느니 그죠. BMW 거 쓰는 게 훨씬 나아. 내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브랜드 밸류나 이런 이름값 같은 거 말고 그냥 차 자체로 봤을 때는 BMW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중고차는 빡차. 현직 정비사로 봤을 때 이 차는 절대 안 산다.
약간 이런 차들이 있으세요? 저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네. 사실 제가 타는 차는 랜드로버인데 꺼려하기 때문에 솔직히 공부도 좀 하고 싶어서 타고 있고 네. 이렇게 많이 안 접할 때는 저도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네. 그러다가 타다 보니까 약간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악명 높은 걸 꼽으라고 하면 지금 푸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푸조. 네. 아 오히려. 아 근데 푸조는 진짜 안 나오긴 했었다. 네. 푸조가 그러니까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BMW 계열의 엔진을 갖다 쓰면서 네. 가솔린은 그래도 네. 그나마 할만은 해요. 네. 근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해한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세요? 그게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제 어느 여든 정비사들이 또 푸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제 얘기가 또 반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 기준에 생각하다 보면 네. 뭔가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푸조의 배기가스 시스템은 네. 우리 이제 환경 규제를 만족을 하는 그 조건을 만들다 보니까 네. 너무 앞뒤가 좀 안 맞는 데이터를 가진다든지 아 차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EGR 밸브의 고장인데 네. 이거를 정비를 하다 보면 네. 우리는 뭐 현대기아나 뭐 독삼사나 이런 차들을 보면 분명히 말을 해주는 공기량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근데 얘는 분명히 EGR이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네. 다른 쪽으로 자꾸 가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를 고치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게 문제인 네. 것처럼 알려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정비를 제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값을 믿고 여기를 보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상이 없고 그렇죠. 알고 보니까 여기 문제인데 얘가 왜 이렇게 알려줬지? 그렇죠. 약간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런 불편함이 있구나. 랜드로버나 이제 푸조 같은 것도 사실 부품 수급면은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정비 편의성으로만 따졌을 때, 고질병으로 따졌을 때는 어떨까요? 뭐 실질적으로 뭐 독삼사든지 푸조든지 랜드로버든 뭐 이런 모든 차종들이 네. 다 누유라고 하면 다 학을 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유가 있는데 그냥 뭐 독삼사는 수리를 하면 돼요. 네. 키키와 이제 뭐 멤버 탈장착 뭐 이런 네. 정도만 하면 되는데 네. 푸조라든지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엔진을 탈착해야 되는 경우. 아 일단 엔진을 한번 내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다 개개인별로 또 의견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네. 작업 공간성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작업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려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더 걸리고 어쨌든 뭐 일반 다른 차량들보다는 레인지로버나 푸조가 애프터 제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잘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속값이 비싸다 보니 네. 사람들이 이제 쉽게 수리를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팩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랜드로버 차 장고장 많다. 이 차 타려면 네. 내 집에 차 하나는 더 있어야 네. 돼. 뭐 한 대는 서비스 센터용, 아, 한 대는 내가 타고 다닐 차용 한 대는 뭐. 내 진짜 메인. 네. 네, 이 말이 저는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메인터넌스 기간. 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15,000km 아우디나 이런 애들은 네. 15,000km 세팅이에요. 네. 근데 랜드로버는 기본 3만 킬로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 10만 킬로 된 차가 네. 오로지 서비스 시기에 대한 그것만 보고 만약에 오일을 갈았다라고 하면 네. 10만 킬로 탄 차 들어오면 오일 3번 갈았을까 말까요? 아. 그러면 그 안에 보증이 끝나기 때문에 차를 팔고 네,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굴러가는데 서비스센터 들어가서 견적을 받으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막 몇천 단위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그런 차를 매입하는 중고차 딜러분들이 네. 자꾸 랜드로버만 고장이 걸리니까 네. 이 차는 악명이 너무 높은 차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중고차 힘들다. 딜러분들도 그런 차들을 매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잘못 매입하면 네네.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으니까 수리비로. 특히나 그런 차들은 악명이 높은 게 뭐 들어갔다가 나와서 고쳤다고 나왔는데 갑자기 경호등 또 뜨고 맞아요. 들어갔다 나 이걸 계속 여러 번 한 세네 번 하다 보면 이거 완전 사람 미치니까 팔아버리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폭탄을 누군가가 안게 되는 거지. 그게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땐 이제 어. 딜러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비사분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악명이 높은 차는 레인지로버는 내가 극복을 했다. 내 스스로 내가 타면서 내가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 차를 제외하고는 푸조인 것 같다.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네. 중고차는 빡차. 이번에 현직 정비사분들이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중고차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뤄봤는데 중고차 사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비사분들이 말씀하시는 차만 좀 피해도 그래도 내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좋은 중고차 구매를 빡차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